웨딩 촬영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통합당의 대표 대행 문성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따가운 질책을 잘 받아들이고 또 총선 과정에서 우리가 다양한 그 정책 대안을 제시드렸는데, 어떻게 보자면 선거운동 기간이라는 것이 후보자들과 시민과의 그 토론과 소통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그 정책 비전도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12월 대선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꼭 여의도 공원이 아니고 뭐 시청 앞 광장도 좋고 또는 광역별로 지역도 다닐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디선가는 분명히 대략 1시까지 점심시간에 이런 이야기 마당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트위터로 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누가 나오는지 편안하게 얘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민주통합당의 귀당의 등록금 복지 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쭐게요. 민주통합당에서 굉장히 쉽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 우리가 상환제를 하겠다, 후불제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양두국의 이런 그 정책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표님의 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소득 수준이나 대학 진학률 등등으로 봤을 때 굉장히 무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경우에 그 실제로 이 안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그 한나라당 측에서 먼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06년 7년 그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께서 이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너무 가정에 심하니까 이걸 어떻게든 반 수준으로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을 이명박 후보가 받아서 선거운동 과정에 공약을 그렇게 했죠. 그런데 맨 마지막 순간에 공약 집에서는 뺐습니다. 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집권 후에는 내가 언제 그런 약속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보자면 우리 경우에 이제 가장 그 복지와 그 다음에 이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고 그럴까요? 했을 때 정책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대학 등록금을 어느 순위로 둘 것인가, 이것은 국가 재정 전체와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경우에 가급적이를 빨리 도입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과반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그 한나라당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한나라당 경우에는 장학금을 확대하는 식으로 가서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학생들의 부담이 반 정도로 줄어가는 것을 연차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과 우리 민주통합당 안을 이번 19대 국회에서 조정하면서 진행해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성근 대표님과 민주통합당, 그러니까 귀당에서 이 지도층과 같은 이런 트랜스퍼런시, 그러니까 투명성의 경선 절차가 지도부에는 있었는지, 실제로 야권 통합 이후에 언제부터 민주통합당이 진정한 진보 세력을 대표를 했습니까? 대한민국을 진보에 대표할 만한 이뤄낸 성과, 그리고 어떤 합리성, 그 무엇인지 제가 여쭐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국민의 명령이라고 해서 야당 통합운동을 벌였습니다. 2010년 8월부터. 그래서 그때 주장한 것은 이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직접민주주의를 가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표 경선도 가급적 국민 참여 경선을 대폭 확대하자, 이런 식의 제안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건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통합당이 공천하는 또는 그 당내의 대표를 선출하는,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그러니까 모든 선출되는 후보는 가급적 국민 참여 경선을 확대하자라는 주장을 했고, 그것의 일부가 받아들여져서 민주통합당이 합당되는 순간에는 대표를 70% 국민 참여로 반영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후보는 100% 시민 참여로 하자, 이걸 합의한 상태에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 대표 경선 과정에서는
큰 무리 없이 이 선출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는 이 100% 시민 참여 경선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국민 참여 경선을 할 때 한 지역구별로 한 10,000명 정도 이상 선거인단이 참여해야 이게 집단 지성이 발휘된다. 그러니까 후보가 5명인데 2,000명씩 등록을 했을 때 그 1후보가 2,000명을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그 2,000명이 1후보를 뽑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많이 모이게 되면 집단 지성이 발휘돼서 최선의 후보를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하고 의견 교환이 돼서 그 정도를 예상하고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통합이 늦어진 과정도 있었고요. 또는 모바일 투표 제도에 대해서 법제화가 어려웠던 점도 있었고요. 등등 여러 가지 일로 해서 경선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년 말에 있을 대통령 후보 선거 과정이 지나가면 상당히 제도적으로 안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2002년을 되돌아보면 국민 참여 경선 그때 200만 명이 참여했거든요. 근데 이번 연말이 되면 모바일 투표를 하면서 대략 500만 명 이상이 참여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럼 지역구별로 2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참여하신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대통령 후보도 그 경쟁력 있는 국민의 뜻에 맞는 국민이 원하는 후보가 뽑히기도 하지만 앞으로 그 500만 명이라는 선거인단이 민주통합당 내 여러 공직 후보 선출할 때 이제 같이 참여하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훨씬 문제가 해소돼 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민주통합당이 언제 진보 세력을 대표했느냐? 그거는 그 우리 역사를 전체적으로 통째로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5년 차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비전 2030이라는 장기 국가 재정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국민들께 전혀 전달이 안 됐습니다. 그냥 세금 폭탄, 좌파 포퓰리즘 이러면서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의 박근혜 위원장께서 얘기하고 있는 복지 정책은 그 국가비전 2030을 거의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과거에는 복지를 확대한다 그러면 그건 나눠주기다. 그건 뭐 그냥 시혜다.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점차적으로 그게 아니다. 복지를 확대한다는 건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며 이게 재생산 구조이다. 라는 인식을 갖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국민들께서 복지의 확대를 원하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를테면 뭐 좀 보수적이었던 정당들이 점차적으로 진보 쪽으로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새누리당도 민주통합당도 다 같이 조금씩 그게 맥크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체가 맥크릭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이 지금 민주통합당이 이제 그런 입장에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동안 무슨 성과를 보였느냐? 그동안 뭐랄까요? 보편적 복지냐, 무슨 선별 복지냐 이런 논쟁에서부터 이제는 재정 확보 계획이 무엇인가? 국가 재정에서 무리 없이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 이것으로 논쟁의 초점이 바뀌어간 것. 이런 것들이 그동안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왜 국민경선 안 넣으셨습니까? 제가 꼭 진짜 제기로 듣고 싶습니다. 네, 두 명 이상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정해진 내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나 뭐 실사나 등등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천심사위원회의 분석과 인터뷰 결과와 여론조사 등등을 해서 1, 2위 차이의 격차가 상당할 때 그때는 단수 후보를 공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격차가 일정 정도 이내일 경우는 경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그 상당한 격차가 벌어진 그 지역구에 해당됐기 때문에 저를 단수 공천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거부한 게 아니라 당이 정한 절차를 그대로 따랐던 겁니다. 예. 당이 정한 절차에 따라야지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 곤란하죠. 제가 당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 단수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 그걸 무시하겠다, 경선하겠다 이렇게 하려면 정치적으로 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랬을 경우에 제가 다른 분들에게도 그게 압력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네, 그건 지금 질문하신 분의 의견이고 주장이시죠. 예. 예.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당의 정한 절차에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 그 국민께 공천권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흡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을 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아무튼 매일 전국 어디서든 서울이든 지역이든 꼭 이렇게 1시간씩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언제라도 나오셔서 얘기를 해주시면 늘 당 운영에 꼭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얼른 직장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